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그, 제가 한 3년 정도 전에 성형수술, 그러니까 눈을 좀 했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그게 하고 나서 한 3, 4개월 지나니까 바로 풀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좀, 그래가지고 병원에 뭐라고 했더니 병원에, 그럼 AS 해준다고 하면서 또 이제 공짜로 걔네가 시술을 다시 해줬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또 잘 지냈는데 얼마 전에 한 7월, 8월쯤에 또 다시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슬. 네. 그래서 아니 수술을 이렇게 해주면 어떡하냐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했는데 고생해서 했는데 이게 뭐냐고. 그쵸. 그래서 이제 병원에 또 따졌더니 걔네가 이제 저한테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할 거면은 수술 다시 하시라고 하는데 수술비를 저더라도 다 내라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를. 네. 그래서 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니네 잘못인데 왜 내가 돈을 또 내야 되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다 사전에 얘기를 했다 막 그러면서 왜 지난번에도 한번 해주지 않았냐 또 이러면 제가 막 진상이라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네. 그래가지고 좀 억울하고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다들 조심해라 얘기하고 이제 그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썼다 이렇게 글을 남겨놨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보고 이제 저더러 뭐 명예훼손을 하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진짜 이 병원 너무 좀 그래서 얘네를 제가 뭐 신고할 수 없는지도 궁금하고 네네. 어쨌거나 눈이 지금 또 다시 풀려가지고 수술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얘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얘네 책임인 것 같은데 네. 이 얘네가 뭐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나 싶어가지고요. 네. 일단은 이제 눈 성형 수술을 하셨고, 근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뭐 풀리고, 그리고 다시 수술을 네네네. 했는데도 또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병원에 이야기를 했더니, 이거는 이제 상담자분의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재수술을 하려면 이제 또 비용을 내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네. 상담자분이 글을 올렸더니 이제 그 부분은 명예훼손이다라면서 조금 이렇게 협박을 하는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네, 제 옆에 김기훈 변호사님 자리에 계신데요. 함께 상담 좀 자세하게 나눠보실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제 이렇게 다시 수술비를 내야 되는 이제 걱정에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전화 주셨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인터넷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이것도 좀 걱정되시나요? 네, 그거도 좀 제가 막 왜 다른 사람들이 글 올릴 때 이제 공익을 위해서 썼다 그러면 괜찮다고 하긴 하는데 또 이제 저는 혼자고 그쪽은 큰 병원이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것도 좀 불안해가지고요. 예, 그럼 이제 우선 이제 이렇게 의료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의료 분쟁 조정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설립을 왜 했냐면은 우리 의료 분쟁 때문에 막상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다 보면 그 비용이 너무 비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는 의료 분쟁 조정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송하기 전에 여기 조정 과정 분쟁 조정원을 통해서 한번 병원하고 소비자와 같이 뭐 마련에 같이 대화할 수 있는 마련의 창구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눈 쌍꺼풀 수술하는 데는 다시 수술비를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의료 분쟁 조정원에 한번 조정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 그 조정원에 신청할 때 굳이 거기 조정원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양식이 다 있습니다. 양식이 어느 정도 전형된 양식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한번 조정 신청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그 과정을 통해서 조정이 안 된다면 이제 부득이하게 수술비를 다시 지급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 수술을 부작용이니까 너희 병원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소송을 해야 될지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결정하시고요. 오늘 상담하실 때는 우선 의료 분쟁 조정을 한번 통해서 한번 신청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 글이 올리셨잖아요. 네, 예. 근데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아마 이제 통상적으로 어느 병원인지 이렇게 기재하는 경우보다는 그거를
기재하지 않고 글을 올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연 주신 분도 어느 병원인지 기재를 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동네, 그러니까 뭐 저희 시에 있는 이 시만 얘기를 하고 뭐 동네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 정도로만 얘기했는데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려면 특정성을 요구합니다. 특정성이 뭐냐면 이게 어느 병원이다, 이게 누가 이렇게 했다, 이게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어느 시에 있는 어느 병원이라고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시 땡땡 병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어느 병원인지 도저히 특정이 안 되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예, 글을 올리실 때 또 내가 공익적 차원에서 글을 올렸습니다라고 이렇게 쓰셨잖아요. 네. 예, 그 글에서 사실상 소비자로서 자신이 그 병원에서 겪은 사실을 허위 사실 없이 솔직하게 후기를 남겼다고 하면은 법원에서는 무죄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해서 법원에서는 무죄로 판결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글을 올린 거는 특정성이 어느 병원인지 특정성이 없고 그 다음에 공익적 차원에서 글을 올렸다고 하면은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돼서 수사기관에서 병원에서 고발한다 할지라도 수사기관에서는 무혐의로 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장소는 이렇게 잘 모르게 써놨는데 상황이 완전 저잖아요. 예, 이런 상황이 흔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거는 그 특정성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실제 경험한 별을 그대로 올렸고 그 다음에 병원이라고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글을 본 사람이 만약에 카페에 올렸습니다. 카페에서 올렸을 때 다른 사람들이 글을 봤을 때 이 병원이다 라고 딱 인식할 수가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나만 있었던 경험을 올린다 하더라도 이게 이 병원인지 저 병원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수술을 2번이나 했고 또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저한테 부담이 너무, 그러니까 몸의 부담도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걔네한테 제가 뭐 이렇게 손해배상 같은 거 이런 거는 청구 못해요? 만약에 내가 지금 계속 쌍꺼풀 수술을 해서 내 몸에 무슨 신체적 장애가 왔거나 그 다음에 약간 기능적인 눈의 원래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태는 안 되는 거네요? 지금 상태가 이제 지금 제가 전화로만 상담해서 이제 잘 판단하기 어렵지만, 만약에 지금 상담하시는 분이 내가 쌍꺼풀 수술 후에 이거 도저히 이게 눈을 원래 눈을 제대로 감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네네. 제대로 감을 수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제가 그 아까 말씀해주신 분쟁 거기에 얘기를 했는데 안 돼가지고 소송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제가 어떤 거를 이렇게 증거 같은 걸로 좀 준비를 해놔야 돼요? 예. 아마 이제 의료 분쟁 조정원에도 신청할 때 아마 그쪽에서 첨부 서류로 제출하라고 할 텐데요. 그게 이제 동일하게 소송할 때도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제 제일 먼저 내가 이런 수술을 받았다는 수술 확인서가 필요하겠죠. 네. 예. 그 다음에 의무 사본 기록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수술 그 경과에 대한 기록을 적어놓은 기록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을 병원에 가서 복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쪽 병원 측하고 만약에 카톡으로 병원 측하고 대화를 받았다면 카톡으로 내가 쌍꺼풀이 풀렸습니다, 다시 재수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요청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대화나 문자 받은 것도 증거로 확보를 해 놓으시면 되고, 요거를 의료 분쟁 조정원에 제출하시고 나중에 또 여기서 조정이 성립 안 될 때 소송할 때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현재 어떠한 부작용이 있고 어떠한 피해를 받고 있는지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재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또 상대방이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고 막
이렇게 협박조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부담되는 마음이 크셨을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정말 나의 책임과 그쪽의 책임, 어느 쪽에 좀 책임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 분쟁 조정 신청을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명예훼손 부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성형수술이라든지 뭐 아니면 성형수술이 아니라 내가 뭐 정말 아파서 어디가 아파서 수술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병원에 가서 병원과 조금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상담자분에게 간단한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의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막상 법적으로 하고 싶은데 비용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국가에서는 의료 분쟁 조정원을 뒀습니다. 이제 의료 분쟁 조정원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역 근처에 있습니다. 예,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하셔갖고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 사이트에서 필요한 서류나 그리고 양식이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전자 접수하거나 방문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쉽게 검색을 해보면 내가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가야 되고 어떤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주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